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부스 영상 강의가 제 재생 목록에 따로 있는데요. 좀 보기 좋게 PPT로 만들어서 부스 강의를 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4번에 걸쳐서 214자의 부스를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이번 기회에 부스 다 외우시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이실 겁니다. 끝까지 길어도 시청하셔서 꼭 부스를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스 1획은 한일, 뚜를꼰, 점주, 삐침별, 새을, 갈고리고리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일이라고 하는 부스는 다 아시죠? 쓸 때 위상과 아래하처럼 이렇게 한일자가 들어가서 부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부수는 뜻을 담당하는 한자입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서는 뜻보다는 어떤 의미를 좀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땅 위에, 땅 아래 기업 표시가 된 걸로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뚫을 꼰자를 좀 보시면 세로로 한 획을 그어 그 위에서 아래로 뚫는다는 뜻의 뚫을 꼰인데 보통 가운데 중자에 쓰죠. 뚫을 꼰의 획수는 마지막에 씁니다. 그래서 땅을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그린 가운데 중자에 쓴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점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불똥주라고 부르는 한자인데요. 등불, 촛불 모양을 그린 한자고요. 쓰는 단어를 보면 주인지나 불글단에 쓰는데 여기 이렇게 점이나 여기 점 들어갈 때 점으로 쓰는데 그냥 점으로 표시하는 거고 특히 주인지는 촛불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건 촛대가 되겠고 이건 촛불이 되겠죠. 붉은단에서도 이렇게 우물가 옆에서 붉은 씨앗을 뜻하는 한자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삐침별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한자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파인불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에네자에 이거라든지 갈지자에 이런 표현이 다 삐침별자를 뜻하는데요. 모양이 이런 모양이 들어가서 삐침별 부수에 놓은 것이지 삐침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이에네자 같은 유래 자체는 사람 인자의 변형인데 사람의 배나 가슴이 이렇게 부푼 모습입니다. 이렇게 쓰면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이 부푼 모습을 쓰면서 숨을 쉴 때 이렇게 하면서 가슴이 부푼 모습이면서 이해라는 말은 곧 이렇게 뭔가 연결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쓰는 단어고요. 갈지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으로 많이 외우시는데 그칠지자를 뒤집어 놓다 그칠지의 변형이다 라고 많이 하시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 자, 새을자는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두 개 다 알아두시고요. 제가 두 개를 뽑아왔는데 새을이 그대로 들어가면 9구자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새 9마리라고 보시면 좋은데 좀 쉽게 여기 열십자 모양이 있어요. 거기서 새 한 마리를 뺐더니 뭐가 되냐? 9마리네?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 전유자는 이렇게 변형이 된 것 자체가 새을자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건 밑불뿌 예쁘다 해서 손으로 아들을 감싸고 있는 모습의 한자인데요. 젖을 줄 때 이렇게 푹 안고 새가 알을 품듯이 안고 젖을 주다 해서 전유자에 이렇게 새을자 모양이 들어가고 해석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갈고리 걸은 뚜를꼰에다가 아래쪽에 삐침이 좀 들어갔죠? 이것도 마지막에 쓰고요. 일사자인데요. 여기 일사자의 이 모양은 다 손 모양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손에다가 무슨 도구, 특히 갈고리를 들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편한 한자예요. 그래서 갈고리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획에는 두이, 뜻없는 토두, 사람인, 어진 사람인, 들립, 여덟팔, 멀경, 덮을멱자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또 얼음빙, 안석괴, 이펄릴감, 칼도, 힘력, 쌀포, 비수비, 상자방이 이획 부스에 들어 있습니다. 또 감출의 열십, 전복, 병부절, 언더검, 사사사, 또우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두이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한일에 더 하나 그은 거고요. 두이의 표현은 위, 아래에 다섯 오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두이가 들어갔다고 배정을 하는 거고요. 하늘과 땅을 상징한데요. 다섯 오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만물이 섞여 있는 원래 가히 표현인데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데 오행설의 오자가 되겠습니다. 우물정은 우물가에 있는 모습, 우물 모습을 그린 한자인데 여기에 두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두이 부수에 배정을 한 것 같고 두 개라는 표현은 별로 쓰지 않는 그림처럼 표현한 한자예요.
뜻없는 토도라고 하는데 보통 돼지의 머리라고 아시죠? 부수가 위쪽에만 위치하면 머리라는 명칭을 쓰죠. 돼지 해자 위에 있기 때문에 돼지의 머리라고 하는데 원래는 뜻이 없고 거의 머리 역할을 하는 한자입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돼지 모양을 본뜬 한자 돼지 해자 위에 꺼내 해서 돼지의 머리라고 하고요. 사길교자 같은 경우는 사람 머리에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엇갈려서 팔짱을 낀다든지 발을 엇걸려서 있는 모습,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어떤 신체를 접촉하고 있고 꼬고 있고 닿고 있고 서로 친하게 하고 있는 표현을 쓰는 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길교라는 한자 위에 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머리 부분, 뜻이 없지만 사람 신체 머리를 해당할 때 많이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뜻없는 토두고 흔히 돼지의 머리라고 하지만 사람 머리하고 관계된 한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인자를 보시면 사람이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거 아시죠? 사람의 옆모습을 본뜬 글자고요. 사람 인자가 옆으로 오면 이렇게 쓰기 때문에 두 위를 집어넣어서 사람 2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걸 한마디로 인이라고 하고, 공자가 그렇게 강조했던 인이죠. 믿을 신절 보시면 사람인에다가 말씀 한자를 집어넣어서 사람의 발음 믿음직스러워야 된다라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어진 사람 인자를 보시면 사람의 모양인데 특히 아래 쓰는 사람입니다. 예시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어요. 마태형자 같은 거 아래 사람, 그래서 아주 윗사람, 머리가 크다거나 말을 잘하는 형을 이렇게 표현하는 뜻이고, 위에는 불화자의 변형이 있고요. 아래는 사람을 뜻해서 불을 들고 있는 사람 해서 빛광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자가 들어가면 다 사람하고 관계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립자를 보시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본뜬 한자인데요. 사람이라고 상당히 다르고 위에 부분이 다릅니다. 쓸 때도 이것부터 쓰기 때문에 1번, 2번 이렇게 씁니다. 안내자를 보시면 문 같은 모습을 쓰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을 썼다고 보시면 좋겠고, 온전할 존자도 아래 임금왕에다가 들일 임금한테 들여 넣는 물건이나 모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흠집 없는 온전하고 좋은 것 드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온전할 전 이렇게 해서 들립자예요. 사람 인자가 아니고요. 여덟 팔자 아주 들립하고 비슷한 한자인데요. 사물의 둘로 나누었다 해서 4개, 4개씩 나눈 모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 보시면 이렇게 4개, 4개 이렇게 하는 모습.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다라는 뜻이 있는데, 얘는 위에 쓰면 이렇게 공변될 공처럼 쓰지만 아래로 쓰면 이렇게 짧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다 8팔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 공변될 공자 위에 오는 8팔은 또 이 모양처럼 이렇게 모아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8팔자가 한자의 중간중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양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8팔 그대로 되고, 아래 좀 이따 배우시게 되면 나사라는 한자입니다. 나라는 뜻이어서 내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고 가지고 라고 해서 공평하다, 공변되다 라고 표현하고요. 함께 공자는 여기서 8팔보다는 사람 손 모양을 그린 한자라고 하는데요. 여긴 조금 제가 그려볼게요. 어떤 손이냐면 보통 사람 손을 그릴 때 우리가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있는 한자들이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모습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짚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멀경자를 보시면 길게 뻗은 길에 경계를 표시하는 모습, 그냥 큰 어떤 경계문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단어를 보시면 모양이 비슷하게 생기다 보니까 책책자 큰 테두리 모양이나 두 대자의 큰 테두리 모양이 들어가서 멀경 부분 하겠지만, 책 유래나 두제의 유래를 보면 멀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외로 안내자 같은 경우에 이 멀경이 쓰이게 되죠. 일단 모양 때문에 집어넣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책 모양이에요. 대죽간 모양 엮어놓은 모습이고요. 두제는 어떤 것을 쌓아놓은 모습에 다시 뭔가 계속 쌓아 올리는 모습을 뜻는 한자라고 합니다. 2개, 3개 해서 2번, 재번, 여러 번이라는 뜻을 갖겠죠. 그 다음 덧풀명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민간머리라고 하고 유명하죠. 밋밋한 갓 모양이다 하고 위에 머리 역할만 하기 때문에 민간머리 이렇게 하는데요. 선으로 물건을 덮고 있는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보통 보시면 이렇게 갓관이나 어돌 명장에 쓰는데요. 갓관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으뜸원자에 마디촌을 집어넣어서 으뜸이 되는 사람한테만 씌워주는 왕관 같은 거네요. 어돌명자는 태양을 가려버렸으니까 어둡게 되겠죠.
보통은 정말 덮어놓는 보자기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려고 민간머리라고 하고 있다는 거. 얼음빙자는 이수변이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얼음 물수변에서 한 획수를 뺀 나머지 얼음인을 상징하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겨울동이나 찰랭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천히 얼음이 얼어가는 겨울이며 차가운 명령 같은 얼음 같은 명령이다. 차갑다 라고 해서 찰랭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얼음빙 들어가면 다 얼음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어떤 한자 해석할 때 뜻이 금방 유추가 될 거예요. 안석괴는 몸을 앉아 기대는 안석 모양인데요. 옛날 사극 보면 병풍 앞에 보료 깔고 쫙 이렇게 책상 놓고 이렇게 소파처럼 팔 기대는 그런 베개 큰 거 있죠? 그걸 안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양이고요. 이 모양 들어간 한자 찾아봤더니 무릎범자가 있습니다. 이 무릎법은 도범이라고도 해요. 배 움직일 때 바람막이 안에 바람 타고 가는 도시요. 그래서 모든 배에는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면에서 모두범자인데요. 모양이 안석기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써서 그랬더니 어떤 책 보니까 책상 밑에 촛불 하나가 켜져 있네. 그랬더니 온 방이 환해지네. 이렇게 하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입벌릴감 쉽죠. 모양은 쉬운데 발음이 좀 특이한데요. 위로 입을 벌리는 모습이고 구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덩이. 그러다 보니까 날철자를 보시면 구덩이에서 쌍날 철자입니다. 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산 두 개가 아닙니다. 구덩이에서 싹이 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는 구덩이가 이렇게 가위 표시를 하면서 흉해 보인다. 구덩이 안에 안 좋은 것들을 집어넣었다거나 구덩이로 인해서 뭔가 안 좋은 조짐이 있다거나 해서 흉하다, 나쁘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칼도자 보시면 변형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칼도에다가 여기 보통 오른쪽에 오면 변하는데 우리가 선칼도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칼도, 칼도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모양이 이렇게 변한다는 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칼의 모양을 본뜬 한자고요. 나눌 분 볼까요? 8팔자의 칼도니까 아까 8팔은 나누다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칼로 나누다 해서 나눌 분자고요. 칼이 별을 베기에 참 날카롭고 이롭구나 라고 해서 날카로울리 이로울리 자입니다. 그래서 칼도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 힘력자를 보시면 쟁기 모양에서 왔다고 합니다. 방금 앞에서 배웠던 칼도하고 모양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위에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칼도 나오면 힘력입니다. 힘껏 쟁기를 해서 농사를 짓는 모습인데 장인공에다가 힘력을 집어넣어서 공이라는 말은 업적, 성공, 공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인공은 발음해지고 힘력이 붙으니까 뜻을 도해내서 힘껏 일을 하여 공을 세우다 라는 뜻이고요. 불화 두 개를 써서 불을 켜고 힘껏 수고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 해서 수고로 올로가 되겠죠. 힘력은 이렇게 뜻부분에서도 정확히 도와주고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부수는 한자에서 발음 역할을 하기보다는 뜻을 도와주는 한자이기 때문에 꼭 그 유념해서 보시는 겁니다. 자, 쌀포차는 사람의 몸을 구부리고 두 팔을 에워싼 모양인데요. 이렇게 쌀포 모양 보시고 아래는 몸기자 모양의 변형으로 본대요. 그래서 이게 정말 쌀포의 원자고 이 위에 것만 써도 쌀포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포장하다, 포자입니다. 이렇게 에워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숟가락비라고도 하고 비수비라고도 하는데 보통 숟가락 모양을 그린 한자기 때문에 숟가락비가 맞고요. 작은 칼 모양이라고 비수비라고 해석하긴 하는데 숟가락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시 보시면 숟가락 시에 정확히 들어가고 오를 시자는 발음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십시일반 할 때 쓰는 시자잖아요. 대화는 숟가락이나 빗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인자가 굽어져 있는 모습, 이렇게 똑바로 던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점점 이런 사람이 되어 버렸네. 그렇게 되어 가는구나 해서 델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에 이렇게 비수비자보다는 변형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진짜는 숟가락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칼로 보기도 하기도 해요. 죽을사 같은 경우에 들어가니까요. 상자방자는 이렇게 네모나게 쓰는데 하나, 둘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옆으로 터졌다고 해서 튼 입구고 한자를 다 싸고 있으면 몸이라는 명칭을 해서 튼 입구 몸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모난 상자기 때문에 발음인 갑자 써주고 상자 써서 그냥 상자갑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지갑 할 때처럼 쓰는 갑자입니다. 상자갑하고 감출에는 어떻게 다르냐? 여기가 이렇게 좀 뭉뚱그려지게 써지는데요. 뚜껑을 덮어 감춘다 해서 뚜껑이 있는 상자는 감출해고요. 뚜껑이 없으면 그냥 상자입니다. 한자에서 나눌 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춰 놓는 겁니다. 물건 품자에 상자 감추다라는 뜻을 써서 어떤 내가 물건 정리할 때 상자에 뚜껑 덮어서 나눠주고 구분해주고 해서 구분할 구, 구역구, 나눌 구가 되고요. 짝필자는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부부가 될 사람입니다. 짝이 될 사람이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한 사람 이렇게 니네는 부부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거의 변형자가 바로 여기에 있는 짝필자의 원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개가 이쪽으로 오고 나머지 이렇게 묶었다는 말로 짝을 지어주는 거죠. 필부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어요. 열십자는 다 아시죠? 가로 묶음에 세로 표시해서 10개 단위로 하는데요. 우리가 부스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열십이 들어가면 많다입니다. 아주 많다. 완벽한 수예요. 그래서 열십 많다. 거기다가 더 뭐까지 집어넣냐면 힘력까지 집어넣어서 정말 많다. 뭐가 많냐? 도와주는 것이 많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요. 넓을 박자도 여기에 넓을 부라는 한자를 써서 별부라는 한자를 쓰고 부 발음이 박이 되고요. 열십이 또 뜻을 도와줍니다. 많이 넓게도 안다 해서 박사님 할 때 박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건 열십이 들어가면 많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전복자는 점을 치기 위해서 거북 껍데기를 구웠을 때 껍데기가 갈라진 모습을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 모양을 그린 한자인데요. 그렇게 점을 쳐서 입으로 그 점괘를 말해주고 그 땅에다가 써가면서 점괘를 받아도 점괘게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다 점을 치는 건데 지금 사람들도 미래가 궁금하죠. 그래서 점들 많이 보시잖아요. 옛날에도 정말 점을 봐서 미래를 예측해서 그걸 맞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한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현대까지도 이렇게 점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더 궁금해하고 더 신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북이에다가 점을 본다는데 좀 우스갯하게 제가 그 거북이를 좀 그리면 이렇게 거북이를 세워놓고 거북이 이렇게 등을 그렸다고 칩시다. 이게 거북이 등이에요. 거북이 다리를 살짝 이렇게 그려요. 거북이 눈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이게 거북이 등 부분이 되겠어요. 그렇게 쓰는 한자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부절자도 잘 보시는데 변형자가 두 개예요. 병부를 둘로 나눈 것 가운데 절반 모양인데요. 신하하고 임금하고 신표로 하나씩 같습니다. 내 신하인지 내 임금인지 서로 우리가 명령을 한 사람인지 증표를 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신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도장인 보세요. 앞에는 손톱조, 손, 주먹, 도장으로 보시면 좋게요. 지장을 딱 찍는 거죠. 무릎 꿇고. 고축자도 앞에 있는 한자가 밥, 고소할 흡이라는 한자거든요. 그 뒤에다가 무릎 꿇고 곧장 밥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반에 그 둘러나는 병고 모양인데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모양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양이 이렇게 쓰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병사가 가진 신표예요. 언덕엄이라고 하고 언덕한이라고도 하고 또는 굴바위 엄이라고도 하고 밋밋한 집면이라 해서 집어모라고도 합니다. 진짜 어모자는 위에 꼭지를 좀 붙이거든요. 이렇게 쓰면 집엄이에요. 그래서 이 집엄에 밋밋한 꼭지가 없어졌으니까 미노모다라고 표현도 한다는 거. 이렇게 언덕 모양 쓰고 가운데에다가 흰색 물이 줄줄 나오는 언덕의 근원지에서 얘는 언덕원이 원뜻인데 나중에 물이 나오는 처음 근원지라고 해서 근원원이라고도 표현하긴 하죠. 원래는 언덕원. 사사사인데 마늘모로 많이 아시죠? 이건 지어낸 말이고요. 팔꿈치를 구부려서 물건을 이렇게 자기적으로 가져오는 모습이에요. 내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사 보세요. 곡식, 벼화, 내가 벼 곡식해서 나만 먹을 거야 라는 사사사가 되고요. 갈 거도 흙토에다가 내가 가고 있어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죠. 그래서 이 사사사는 마늘모로 외우시면 해석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또자 보시면 손 모양을 본뜬 한자예요. 이렇게 손이라는 한자인데 버두자 보시면 그러면 이 손은 오른손이라면 왼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손 모양은 이렇게 쓰거든요. 이건 오른손이에요.
그럼 왼손은 반대로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왼손.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변형을 하는 거죠. 자, 오른손과 왼손을 보시면 이 왼손에 이거를 이렇게 한일로 쓰시고 나머지를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오른손도 이 부분을 이렇게 쓰시고 그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써서 왼손과 오른손을 잡고 있는 친구를 뜻합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겠고, 가질치도 전쟁에서 그 적군의 상대방의 귀를 가져와서 내가 그렇게 처리했노라고 보여주는 거였대요. 그래서 가져오다. 여기서 오른손 모양이라는 거, 또는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을 자주 쓰다 보니까 또라는 명칭으로 됐지 진짜는 오른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스 사맥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뭐 있냐면 입구, 에우리, 흑토, 선비사, 디저울치, 천천히 걸을새, 전역서 큰 데가 있고요. 개진녀, 아들자, 진면, 마리촌, 자글소, 전림바리왕, 죽없이 쌍날철이 있습니다. 매산, 내천, 장인공, 몸기가 있고요. 그 다음 수건건, 방패간, 자글료, 지범이 있습니다. 또 있죠? 길게 걸으린, 그다음 손 맞잡을 공, 주사리 활공, 돼지머리개, 털럭삼, 자주거리 척까지가 3급, 3획의 한자입니다. 천천히 볼게요. 입구는 다 아시는 모양이고 입모양인데요. 한자에서는 동글 한자가 없어요. 동글 한자는 다 네모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저녁이 돼서 얼굴이 보이지 않니 이름을 부른다. 문 앞에서 입으로 물어본다. 그래서 입하고 관계된 한자는 다 입구가 들어가겠죠. 입구에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 구. 그래서 우리 식구 할 때, 인구 할 때, 그래서 입구 말고 사람이라는 뜻 있다는 거. 에우리는 보통 애워싸다, 둘레를 뜻하는데 입구보다 커서 사람들이 큰 입구모라고 표현하고 나라국의 고자라고도 보는데요. 애워싸다가 원뜻이고 나라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진짜 나라국은 여기 아래 쓴 것처럼 이렇게 써야 되지만 옛 고어에는 이 가운데가 없습니다. 그냥 나라 표시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무기를 집어넣어서 나라를 표현을 했고요. 구들고도 사방을 성벽을 쌓다고 하니까 단단하게 옛날부터 봤던 성벽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애워싸다,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흙토를 보시면 흙더미 모양을 본뜬 한자인데요. 다 흙하고 관계됩니다. 땅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뒤에 땅지의 뒤에 있는 한자는 뱀야라는 한자입니다. 뱀이라는 한자이기 때문에 땅에 뱀이 산다고 되고요. 마당장은 뒤에가 햇볕 양자입니다. 마당에, 이 흙이 있는 마당에 햇볕이 쫙 드는 마당을 상징하는 한자겠죠. 흙토가 들어가면 다 흙이에요. 얼마나 많은 한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땅 제가 뭐 대표적으로 써놨겠지만 오늘 배우는 것들은 부수는 뜻을 담당하고 얘가 들어가면 그런 종류의 한자가 되었구나 이해하시는 영상이니까요. 선비사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똑똑한 선비. 그래서 한일 선비인데 흑토는 아래가 길죠. 이건 선비사는 짧고요. 그래서 씩씩할 장을 보시면 앞에가 장수장이라고 부르는 부수고 뒤에 있는 한자가 흑토인데 원래는 나무 조각장인데 조각장을 별칭으로 장수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장수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장수와 선비가 씩씩하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십니다. 그 다음 디저울치를 좀 볼게요. 정말 발음 잘해야 돼요. 우리 욕처럼 좀 들릴 때가 있는데요. 뒤쳐져 오다라는 뜻입니다. 발자국을 나타내는 그칠지가 변형이 됐다고 하는데요. 뒤쳐져 오다에서 각각 보시면 뒤쳐져 오는 사람의 말들이 각각 다르다. 왜 지각했는지 왜 그랬는지 말이 다르다 해서 각각 이렇게 위에 위치에 올 때는 뒤저울치라고 구분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아래 올 때는 천천히 걸을 쇠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아래에 위치했을 때는 천천히 걷다 발 모양으로 봅니다. 다 똑같이 발 모양인데 그래요. 약간 달라요. 여기가 약간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여름하를 보시면 머리도 내놓고 발도 내놓아야 되는 더운 여름이고요. 정말 올해 정말 덥죠. 디귿자도 보시면 모든 부수의 총 집합인데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건 걸어가다의 한자고요. 위에는 작다라는 한자고요. 여기는 천천히 걷다라는 부수입니다. 자 보세요. 걸어가는데 조금씩 천천히 걸으면 어떻게 돼요? 뒤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뒤, 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저녁 석자는 달월에서 획수 하나만 뺀 거기 때문에 달월은 좀 깜깜한 밤 한밤중이라고 12시 정도, 밤 12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저녁석은 한 7시에서 9시 사이라고 볼까요? 그래서 저녁을 뜻하고요. 바깥의 자에서 이게 전복자잖아요. 저녁에 점을 본답니다. 보통 점은 아침에 봐야 내 오늘의 운세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저녁에 봤기 때문에 예외인 경우도 있다 할 때 바깥 외 예외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녁서 이렇게 쓰고요. 다 저녁하고 관계돼요. 큰데 들어가면 사람 양팔 벌리고 있는 한자고요. 클테라든지 하늘천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클테 보시면 큰데가 두 개를 써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점 하나만 집어넣어서도 얘는 큰데가 두 개 있어서 정말 더 큰 거구나 이해하시는 한자고요. 사람이 이렇게 양팔 벌려 있는데 위에 하늘을 위 사람 위에 하늘이 있구나 이게 상징적으로 쓰는 한자죠. 그래서 큰데가 들어가면 사람하고 관계되고 크다라고 관계돼요. 여자의 모습인데 여자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거를 뭐 조금만 그림을 좀 그리면 근데 우리가 흔히 약화처럼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가 머리에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답니다. 그런 여자 모습에서 이렇게 써서 손 모으는 걸 한일로 쓰는 거죠. 이런 한자들을 계집년 모양에서 쓴 한자인데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좀 신분을 낮게 보거나 좀 신분 아래에 있는 노비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보거든요. 일단 여기서 여자 직칭이 여자와 아들자인데 여자랑 남자랑 좋아하는 게 아니로 엄마가 자녀를 좋아해요 라고 하는 좋아할 호자고요. 뒤에 아내 여자인데 이게 빗자로 추자입니다. 비를 들고 있는 아내 또는 며느리 부라고도 있죠. 비를 들고 있는 며느리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여자를 상징하는 부수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아들자예요. 양팔을 벌리고 있는 아들이고요. 팔을 벌려서 이게 팔을 상징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아들에서 효도 효자고 배우락자 이렇게 손 모양이에요. 여기가 손 모양, 왼손, 오른손 그 다음에 여기는 글 공부한다는 글얼문 그래서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얘는 더 써볼게요. 배우락자에서 이렇게 돼 있는 한자는 아까 배웠던 왼손 이렇게 된 한자는 이렇게 하면 오른손 그럼 가운데 가위표는 그럴 문자의 변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글 공부하는 아들입니다. 쉽죠? 이런 거는. 그래서 아들만 보시면 돼요. 정말 유명한 간머리인데요. 이건 지어낸 말이고요. 진짜는 집이에요. 지붕이고요. 그래서 집가, 집실, 집택, 편안하란 이렇게 다 집이 들어갑니다. 돼지 시자를 써서 돼지 식구들이 모여 살듯이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집인데 요즘은 많이 모여 살지 않죠. 옛날에 만든 한자니까. 집실 이를지 집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는 조그만한 공간 그래서 집가보다 좀 사이즈가 작아지죠. 집택은 겉에서 봤을 때 집가의 또 다른 표현인데 이거는 어떤 건물을 상징하는 한자고 이건 그 구성원들을 상징하는 한자니까 약간 다르게 쓰이긴 합니다. 집에 여자가 있다 편안하다 해서 편안한 이렇게 보시면 좋죠. 마디촌자는 손목에서 맥박이 뜨는 곳이래요. 계산해보면 3.3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손에서 가운데 손가락의 가운데 정도 이 정도 되는 길이가 3.3c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아주 조그매요. 그래서 한자 쓸 때 조금 이런 뜻이거나 이렇게 정확한 길이가 나와서 법이라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손 모양이라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쓰거든요. 손, 법, 작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쏠사자를 보시면 내 몸에서 내 손에서 화살이 나간다고 해서 쏠사를 쓰고요. 인도할도도 길이 있는데 마디촌을 써서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할 도자로 보시면 돼요. 작을 쏘는 작은 점 3개예요. 근데 가운데만 조금 크게 쓴 거죠. 작다고요. 거기다가 삐침을 집어넣어서 작다보다는 적다를 표현하고 싶어서 적을수 한자를 만든 것 같고 뾰족할 첨도 큰 거 위에 작은 거를 계속 쌓아 올라가면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해지죠. 그래서 우리 첨단 산업할 때 쓰는 첨자가 되겠네요. 절름발이 왕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어진 사람에다 한이를 집어넣는데요. 한쪽 다리가 굽어서
이렇게 휘어있는 사람을 표현한 한자래요. 근데 모양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변형이 좀 있고요. 더우구자나 나아갈주에 정확히 들어가는데 더우구자가 또 나아갈주에 들어가고 있죠. 둘 다 부수를 절름발이 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다 점을 집어넣어서 애쓰고 있는 절름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애쓰고 더욱더욱 서울경 수도권으로 나아가려고 하다 취업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주검시는 죽은 사람을 누워있는 사람 모양인데요. 집이라고 상징하는 한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될 때는 집에다가 옛골을 집어넣어서 옛날부터 내가 살았던 집이라고 해석을 하고, 진짜 사람, 죽은 사람 시체는 죽을 살을 집어넣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몸을 상징하니까 시체 시자입니다. 우리가 경직되어 있는 시체 강시라고 한다든지 부검하다 할 때 부검시 시체 할 때 쓰는 시자예요. 쌍날철은 왼손자라고도 하는 별칭이 있어요. 이렇게 싹이 2개 있으면 풀이 되고요. 싹이 땅 위를 이렇게 뾰지고 나오고 있어서 숨어있는 싹의 뿌리, 진치다, 숨어있다, 어떻게 포진되어 있다 이럴 때 쓰는 둔자인데요. 이게 원래 쌍 모양인데 왼손자가 되는 이유 아까 썼잖아요. 왼손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얘를 좀 세우면 이런 모양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쓰고 있어요. 보통은 쌍날철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매산은 산 모양이고요. 그래서 산 모양의 큰 산악이라든지 산이 무너지다 해서 무너질 붕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돼요. 내천자는 냇물이 흘러가는, 지금은 내천을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는 냇물이 꼬불꼬불꼬불 흐르다 보니까 썼고요. 개미허리라는 말은 지어낸 말이니까 그냥 좀 안 쓰는 편이 좋고요. 내천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미허리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현병으로도. 그래서 이 개미허리 관계 하나도 없죠. 고을주를 보시면 냇물이 흘러가는 주변에 마을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서 고을주고요. 돌순자는 냇물을 표현하고 책받침은 움직이다라는 부수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강물을 따라 돌아다니고 순례를 한다고 해서 돌순, 순례할 때 쓰는, 국토 순례할 때 쓰는 순자고, 순찰 돌다, 순경이다 이럴 때 쓰는 순자예요. 장인공은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인데요. 클 것자의 장인공이 어디에 있나요?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가 장인공자입니다. 여기가 좀 생략이 된 거죠. 이쪽에 애들이 없어진 거죠. 그쵸? 그래서 손잡이가 있는 자 모양이어서 어머 자 정말 크다 해서 클 거고요. 왼손자는 이 부분만 왼손자인데 장인공자를 집어넣어서 어떤 장인들이 왼손을 상당히 잘 사용을 하고 자주 사용한다 해서 이렇게 왼손자에 장인들이 왼손잡이가 많다, 왼손을 많이 쓴다 이렇게 한번 외우시면 좋겠어요. 맞는 설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책을 봐서 얘기하는 거고, 제 동생도 왼손잡이인데 상당히 재주가 많거든요. 그래서 왼손을 쓰게 되면 과학적으로 우뇌가 발달하게 된대잖아요. 오른손을 쓰면 좌뇌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양손을 다 써요. 그러다 보니 뭐 뇌가 상당히 좌우가 많이 자라나서 재주가 많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몸기자는 몸을 구부리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몸기에 조금 붙어서 이게 몸기의 변형인데 나중에 뱀사로 변형한 거고요. 종종 몸기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꼭 뱀만은 아니고 뱀은 나중에 만든 한자고요. 이미자도 몸기를 변형시켜서 이미 뭔가 이렇게 조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쓰고 싶어서 썼던 한자라고 해요. 다 몸기에서 온 한자예요. 나중에 구분을 좀 하려고 이런 이름들이 생긴 것 뿐이에요. 수건과는 수건 걸려있는 모습이니까 이거 왼손이라고 했죠? 손에다가 수건을 펼치는데 왜 우리 한복집 가구나 포목집 가면 이렇게 펼치시잖아요. 그렇게 펼쳐 보인다고 보면 되고, 이렇게 수건 같은 걸 깔아서 앉으세요 라고 표현하는 내 자리가 되겠습니다. 방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방패간자는 끝이 갈라진 방패 모양이고요. 간 들어가서 여기에 줄기간에 쓴다거나, 방패간 모양이 들어가서 방패간 부시에 들어있지 평평할까는 방패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저울이에요. 저울추 모양이고요. 평형을 이룬 저울이에요. 그래서 평평하다고. 방패간은 혼자 쓰는 경향이 있고 발음 역할하는 경향이 있어요. 뜻보다는. 가는 실, 여기 아래다가 작을 소 쓰면 실사가 되는데 작을 소를 뺐기 때문에 그냥
작은 실로 보기도 하고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 모습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보기 때문에 힘력을 써서 어린류라고 보기도 하고 여기에 보시면 작은 창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 들고 보초 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해서 몇 기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게 들어가면 작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 실사 아니라는 거. 집엄자 아까 제가 언더검에서 말씀드렸듯이 큰 집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집을 두 개를 배웠는데요. 이렇게 써도 집면이라고 배우셨죠? 집면이에요. 집면. 그러면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약간 다른 게 있는데요. 이 집엄은 좀 큰 관공서를 뜻하는 집이라면 이 집면은 개인집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관청이라든지 가게라든지 다 큰 집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관청, 정부 할 때 붙자고요. 가게, 뭐 점포 할 때 쓰는 점자가 되겠습니다. 집 사이즈가 달라서 이렇게 한자가 두 개가 됐다고 보면 돼요. 근데 거의 끝나갑니다. 길게 걸은 일은 민책받침이라고 많이 하는데 받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받침이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얘랑 비슷한 한자가 쉬엄쉬엄 갈차기로 착받침인데 걔를 책받침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책받침보다 점이 없어져서 밋밋하다 해서 우리가 민책받침이라는 별칭이 있는데 진짜는 느릿느릿 걷고 있는 사람 발입니다. 느릿느릿하다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세울건자를 보시면 이렇게 붓으로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을 설계하고 안내하고 그려놓고 미리 계획을 세우다의 검자가 되고요. 여기 그칠지의 변형을 써서 느릿느릿 가고 있는 발모에서 느리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얘는 느리게 가다만 아시면 돼요. 느리게 세우고 그러니까 가는 길을 세워 뭐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고 여기도 그칠지 멈춰 서면서 천천히 가고 있고 연장전 할 때 쓰는 연자예요. 두 손 맞잡을 공은 스물입이라고도 하는데 손 두 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물 입자는 나중에 붙임말이고 손 맞잡을 공이 맞고요. 그래서 희롱할 용자 같은 경우는 임금이 손에 들고 자기 맘대로 가지고 노는 걸 희롱이고 성적으로 가지고 놀면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스물입자는 이렇게 씁니다. 아랫부분을 조금 써서. 근데 이거를 스물입자랑 비슷하게 생겨서 스물입발이라고 하는 거죠. 발자라는 표현은 이렇게 희롱할 용처럼 아래쪽에 위치할 때 발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자 기초 파트라고 재생 목록에 좀 묶어 놓은 거에 부수가 어느 위치에 올 때마다 명칭이 바뀌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놨으니까 그런 건 좀 참고해 주세요. 주사립자는 줄에 매달아 쏘는 화살입니다. 그래서 주사리고 이렇게 주사를 만들 때 만들공이죠. 규칙이 있어요. 규칙법, 법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특이하죠, 말이. 그 다음 활공자는 활 모양이어서 활과 화살 촉을 끌어당기면서 끌일이라든지 활을 내 쪽으로 나사죠? 이렇게 넓게 벌린다든지 해서 홍보하다, 홍익인간 할 때 쓰는 홍자죠. 돼지머리 개자는 이 모양이 두 개예요.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입끝 그 가로활자가 옆으로 터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훈장님들이 튼가로활이라고 별칭을 했는데 돼지머리 모양이고요. 쓰는 한자를 찾아보면 푸르록이나 기록할록 뒤에 있는 한자 있죠. 이거를 나무 깎을록 색일록이라고 하는데 위에 부분은 이렇게도 써도 되고 이렇게도 써도 되는 이유가 이 변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터럭섬 너무 쉽습니다. 터럭 3개니까 3이죠. 머리카락을 상징하고 모양을 상징합니다. 모양형, 색일조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새기고 있는 조각할 때 쓰는 조자예요. 자축거릴 적자는 두인변이나 중인변의 별칭을 갖고 있는데 자축거리다 어렵죠? 걸어가다 단일 행자의 반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칠정, 쫓을종, 걸어가다입니다. 바르지 못한 사람을 쳐내다, 사람들을 발족, 쫓아가다 이런 식으로 걸어가다입니다. 단일 행자의 반대쪽 왼쪽 모양이에요. 걸어가다. 이렇게 해서 1획에서 3획 부수 상당히 많은데 길게 했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시면 반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